좌파 정부가 들어선 후 최저임금의 갑작스러운 상승과 주 52 노동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수출과 내수가 부진해 각 기업들이 살림살이를 줄이는 바람에 고용자 수가 줄어들어왔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고용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작년 대비 7월 수출이 마이너스 11%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부분의 고용자 보험 가입수가 지난달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선 과거 우리 경제와 고용이 직격탄을 맞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 7,822억 원이 최대 기록이었지만 매월 증가폭을 확대하더니 5월 1조 162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하여 6개월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교하면 매우 높거나 비슷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V자형 회복세가 아닌 나이키형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게 됐지만은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의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6만 5천 명이 줄어 IMF 당시인 1998년 1월 99,5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세적인 성장 둔화로 지난 9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11월째 감소폭을 확대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세정지원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에 거친 국세 규모가 작년보다 23조 원 넘게 감소한 반면 지출은 3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는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지수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1월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거친 국세 수입은 132조 9천억 원으로 작년 156조 2천억 원보다 32조 3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경기 하향의 여파로 올해 6월달까지 절반도 못 걷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 진도율인 51.9%보다 6.2%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2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증권세 등이 포함된 기타 국세는 6월에만 3조 1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작년보다 8천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6월 총 지출은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 지급 등으로 작년보다 6조 9천억이 증가한 56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해서 6월 누계 총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 4천억 원이 늘은 31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통합재정지수는 28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통합재정지수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지수는 6월 32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1월에서 6월 누적 통합재정지수와 관리재정지수는 각각 90조 원, 110조 5천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관리재정지수의 격자 규모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부동산 3법을 여당과 정부의 밀어기처로 급속하게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집주인 옥죄기 정책으로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새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어 또 다른 가을 전세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가을 이사철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6주 연속 상승입니다. 직방에 따르면 9월 예정된 수도권 입주 물량은
4,697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64%나 감소했습니다. 10월 입주 물량도 9,594대로 1만 세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함영진 집방 빅데이터 랩장은 9월 입주 물량이 많지만 중대형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다가오는 9월부터는 입주 물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새 아파트 입주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시민 모임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앞에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언자로 나선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시민 모임 대표 강 씨는 서울 아파트값의 기록적인 폭등과 지방부동산의 끝없는 추락, 다주택자인 더불어민주당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뻔뻔한 이중적인 행태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크게 지탄받을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극악한 언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머리에 있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 나라 일을 해달라고 잠시 얹혀준 임시 공무원이라며 사회재산을 강탈하려는 적폭 정부를 우리가 파면하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부 실패했고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미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전 정권에게 다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주체가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런 부동산 갈등을 야기시켜 절대 빈곤 중간의 분열을 주장해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좌파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상승과 주 50의 노동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수출과 내수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하는 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런 나쁜 상황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재정이 고갈되었음에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5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청난 돈을 뿌렸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을 핑계로 또다시 엄청난 재난지원금을 공중에 뿌려 나라 국간이 이젠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재난지원금을 뿌리려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고갈시켜 국민들을 지원금으로 의존하게 하여 생존시키려 하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좌파 정부의 의도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책으로 이젠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그 레닌이 말한 공산주의 지옥의 불구덩이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광화문뉴스라는 유튜브에서 발견한 공산주의 창시자인 레닌의 어록을 발견했습니다. 작금의 한국의 상태가 레닌이 말한 그 공산주의로 가는 바로 직전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